네, 안녕하세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최인입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선보일 스마트폰에 아직 출시하지 않은 엑시노스 1000을 AP로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확정은 아니고 설일 뿐입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바일 AP 부분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밀렸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이 퀄컴을 맹추격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인 건데요. 미국의 AMD와 협업하겠다라는 발표는 지난해 6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협업을 해 나가고 있고 이 관련 뉴스 좀 어떻게 챙겨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이제 화웨이 보이콧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에 따른 삼성전자 수혜도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좀 충격 아니면 혹은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이 스냅드래곤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엑시노스를 원래 이제 프리미엄 폰에 삼성전자가 장착을 하던 CPU인데 이것을 포기를 하고 스냅드래곤 쪽으로 갔다라는 거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가 될지 혹은 뭐 하반기 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시노스 1000을 다시 장착을 해서 프리미엄 CPU 쪽, 그러니까 CPU가 아니죠. 이제 그 모바일 CPU를 AP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 엑시노스가 그전에도 한번 계속해서 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뭐 삼성전자한테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인도가 이번에 화웨이 제품 철수 얘기가 나왔죠.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경 분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어플리케이션 중국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틱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59개, 60개 정도를 퇴출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 철수 가능성, 사용 중지 가능성이 높게 예상이 됐었고 그게 확정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5G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바로 다 삼성전자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경쟁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매출 증가라든지 또 이것이 시간차가 존재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주가는 바로 반영하기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6만 원까지의 반등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5G 관련주들 쪽으로는 반응이 바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좀 길게 봐서 6만 원까지 체크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실물 경제 타격은 참 큰데 우리 주식시장은 제갈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8곳 올해 주가가 평균적으로 98%가량 튀어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건데요. 반면 12개월 EPS 평균 증가율, 테슬라를 제외를 하게 된다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18%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랑 비교를 했을 때 국내 이 반등장의 주도주였죠. BBIG의 EPS 평균 증가율은 24%를 넘겼다는 건데 나스닥보다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도주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사입니다. 대표님께서는 BBIG7 주도주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끌고 나갈 거라고 보세요? 이들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면 시장은 못 가겠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느냐 아니면 기업의 실적으로 올라왔느냐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유동성의 힘이 더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정에 대해서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예요. 어저께 나스닥도 다시 한번 신고가에 근접하는 혹은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신고가냐? 신고가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2,400포인트가 신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2,500, 600포인트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고 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증가폭보다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의 실적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최근 주도주의 성장성 혹은 성장력은 이제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기업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본다라면 전 여전히
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과 같은 약간 코로나 이슈 혹은 뭐 시장 불안감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들 기업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관점 주셨고요. 어제 기사 따르면 외국 IB 크레딧 스위스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2,600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영화관들이 개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쉬어갑니다만 이 영화 관련주들 어제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할리우드 영화가 다시금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서 관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코로나 재확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뭐 영화 관련주를 바라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CJ/CGV 뭐 가격적인 매력이 크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목표가도 좀 상향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화 관련주?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 영화뿐이 아니라 네. 뭐 공연계도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좀 진정이 안 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 극장이 개봉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미국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헐리우드 시장 자체가 자국에서 일단은 좀 흑자라든지 손익분기점 언저리를 넘은 영화를 이제 수출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좀 좋은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국내 유입이 돼서 국내에서 이제 영화 상영이 된다라면 뭐 극장가에는 좀 약간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뭐 바로 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시점이 됐을 때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한다라면 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저는 이제 극장 업체들은 조금은 여전히 좀 부정적이시지만 네. 제작 업체라든지 혹은 뭐 엔터 기획사업들은 뭐 나쁘진 않다. 왜 그러냐면 이들 기업이 뭐 극장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OTT 쪽으로 해서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지고 뭐 이러한 시장으로 인해서 제작 시장의 위축은 아직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또 엔터 업체들 기획사들은 뭐 SN 같은 기업들은 뭐 주가 자체에 큰 영향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관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제작 콘텐츠 관련주 뭐 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좀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나란히 손잡고 동반적으로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호재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에서 안정성 능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에게 투약을 해서 이 안정성을 체크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경증 환자 대상까지 임상 1상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기사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럽 등에서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까지 돌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호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 바탕으로 좀 기대감 품고 셀트리온 그룹주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뭐 임상 1상 관련해서 한 달 전인가 한번 얘기를 한번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이제 환자 수가 좀 많다 보니까 표본을 찾기 위해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좀 확대해서 1상 혹은 2상을 겸용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뭐 셀트리온의 임상 결과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경쟁업체들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임상 그 환자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뭐 작은 임상, 그러니까 작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더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신고가를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고점 언저리까지 상승하고 다시 좀 횡보할 것이냐 본다라면 아직은 뭐 추세가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모두 지금 같은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언저리의 주가 수준까지의 목표가를 열어놓고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혈장치료 관련주, 제약 관련주들 정말 전반적으로 힘이 좋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기사 읽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